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뭔가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다들 저와 같은 일을 절대 겪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학창 시절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조계 쪽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부모님들도 딸이 열심히 공부하니 당연히 지지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였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과 선배였는데, 같은 과 동기들이랑 외식하러 갔다가 같은 식당에서 합석을 하게 되어 첫 만남을 갖게 되었죠. 복학생이라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았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만 하고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저는 연애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기 남자애들 대하는 것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왔었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저를 배려하는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제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게 말하면 순진했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 터졌던 저는 말 그대로 남자와의 대화에 빨려들듯이 스며들어 갔어요.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 것도 그 남자였고, 정말 누가 봐도 저와 사귀고 싶다는 듯이 계속 대시를 하더라고요. 주위 동기들도 저에게 잘해보라고 지지를 해줬고,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나고 몇 달 안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사법시험 1차를 붙고 2차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군복무도 끝난 상태여서 이제 정말 변호사 될 일만 남았었어요. 그런 모습에 제게는 더욱 멋있어 보이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공부만 하던 제가 남자친구의 시험 뒷바라지 하느라 과제를 제출 못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과의 미래에는 무조건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시험에 붙고 신참내기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것처럼 정말 행복해하면서 기뻐하고, 서툰 솜씨로 엄마를 달달 볶아가면서 밤새 온갖 반찬들을 만들어서 집으로 갔고, 가서는 축하의 상을 차려줬어요. 그 사람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도 잘 되고 우리 꼭 결혼하자 라고 말했고, 저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학점이 채워지자마자 저도 사법시험 1차에 응시했고 합격했습니다. 2차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오랜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이었죠. 졸업하기도 전이었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악이라는 생각으로 기쁘기도 했지만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신 4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에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그럼 결혼해야 하겠네 라고 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당황하긴 했지만 바로 기뻐하는 기색을 드러냈고, 난 어차피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아기까지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 라면서 임신 소식을 반가워하더군요. 1년이 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셨는데 정식으로 부모님께 소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신과 결혼이었으니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당연한 반응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빠는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이제 갓 변호사가 된 건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하며 그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은 지금 로펌들의 이력서 넣으며 구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리 얻을 수 있을 거고 제가 아기랑 선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와 아빠와 저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는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깝긴 하지만 애 아빠 되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우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사업을 하셨던 아빠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네 꿈을 멈추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겠니? 아빠는 무조건 네 의견 따를 거다 라고 하시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철없던 저는 제 실질적인 첫사랑이나 다름없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었죠. 아빠의 말에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하고 아기나 잘 키우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쪽에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그 남자의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를 보시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은 변호사 이름 달고 있는데 저는 이제 1차 붙은 학생에 불과했으니까요. 어쨌든 애를 가졌다니까 태교에 집중해야겠네. 그럼 결혼식도 미뤄야겠다. 식은 나중에 애 낳고 천천히 올리던가 하고 일단은 혼인신고만 해. 그리고 지금 우리도 결혼 자금을 대줄 여유가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아들 로펌 들어갈 때까지만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제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일 처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일을 술술 얘기하시는 어머님 앞에서 저는 그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부한 게 다 헛된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람 대할 때 완급 조절을 배우지 못했었네요. 공부는 안 할 거지? 너 우리 아들 애 가져놓고 공부 더 하고 시험 준비해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중에 애 좀 키우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그만둬라. 그래 선이야. 지금은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하잖아. 휴학 신청하고 지금 출산 준비만 잘하자. 우리 아기 낳고 결혼식도 예쁘게 하고 너도 다시 공부 시작해서 맞벌이 하면서 키우면 되지. 남편과 어머님이 동시에 그렇게 말하니 저는 그렇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상견례 때도 어머님은 저에게 한 말 그대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하셨고 엄마 아빠는 마냥 속이 편하지는 않으셨지만 임신 중에 결혼식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게 무리라는 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 동기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기고 휴학 신청을 한 후 유부녀이자 아기 엄마가 되어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라는 건 기본이었고 로펌에 면접 보러 다니고 구직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은 아내가 차려야 한다고 하시며 제게 다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만든 반찬이나 국물 맛을 보며 평가하셨고요. 아우 짜, 너 제대로 한 거 맞니? 아니 요즘은 그 인터넷이고 뭐고 다 찾아보면 만드는 방법이 천진데 맛이 왜 이래? 외동딸이라고 곱게 자랐다고 그러니? 요즘은 그게 핑계거리가 안 돼. 오히려 혼자면 엄마 아빠가 뭐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줬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은 이거 싫어해. 연애하는 동안 그것도 몰랐니?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만나던 애는 아주 그냥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서 면회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아휴 잘하는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서리 원. 남편의 전 여자친구까지 거론하시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참고 참으면서 네 하고 어머니께 맞춰드렸어요. 어쨌든 아이가 있었고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 남편의 일자리는 생각만큼 구해지지 않았고 남편은 그 스트레스인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도 내비쳤죠.
하지만 저는 남편도 힘들겠지 생각하면서 버티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친정에 잠깐 갔을 때 벌어진 일이라 부모님이 다 보시게 되었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요. 아빠는 너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하셨고 저는 결국 시어머님에게서 받은 스트레스와 남편의 취업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사업가답게 행동파셨습니다. 곧바로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셔서 제가 월세방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애들 분가시키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사돈 형편이 집 해주실 만큼 괜찮은가 봐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애들 결혼시키신 거예요? 그건 순서가 아니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사무실 하나 개업해 주시면 어때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취직도 안 되는 거 어차피 해도 변호사인데 그냥 자기 이름 달고 하면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아빠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전 솔깃했어요. 남편의 취업을 마냥 기다리며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기에는 너무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고요. 아휴, 좀 더 경험을 쌓는 게 낫지. 바로 자기 사무실을 개업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닌데. 변호사라도 짬이라는 게 있지. 아빠, 그냥 해주세요. 저 어차피 분가해도 임신해서 혼자 집안일도 다 못해요. 여기선 그래도 어머님이 어머님 일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는 제 설득에 결국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 대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꿔주신다고도 하셨고요. 한마디로 내가 임대인이 된 거고 남편이 임차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시댁 식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 상가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감사했던지 고개를 넙죽넙죽 숙이며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이름이 걸린 변호사 사무소가 개업했고 취업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님도 사돈이 그렇게 돈을 써서 아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인지 전보다는 저를 유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는 태교하고 집안일 하느라 남편의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물어보면 잘 된다고 대답했고 표정도 좋아 보여서 잘 되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2달이 조금 넘고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서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오늘 날짜가 적혀 있어서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가지 않았으면 내 미래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을까 싶은 생각 말이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문을 뿌듯한 마음으로 연 순간 소파 위에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던 그 남편의 모습이요. 두 사람은 당황하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돌아서 달려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가 해준 그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너무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나만 보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울다가 어느 순간 배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아기를 품고 너무 울었다는 자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제 기억은 거기서 끊겨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옆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어요. 뭐가 당당한지 저를 똑바로 보면서 여자는 어머, 일어났다, 일어났어 하고 호들갑까지 떨더라고요. 누가 봐도 세련된 투피스 정장에 화장까지 한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뒤로 시어머님이 나타났고 뒤이어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안타깝다는 듯 보시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유산되었어요. 임신 중기신데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저는 피로 물든 제 바지를 보게 되었죠.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서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바깥으로 함부로 나돌아다니더니 애가 저렇게 떨어지지 하시면서 저를 안 입곱게 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 옆에 그 여자는 어머니 같이 가요 하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어이없게 보고 있었고요. 우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인정해. 내 전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먼저 취업을 해서 내가 사무실 열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연락했었어.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더라. 법조인다운 깔끔한 정리였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는 전 연인과의 미래에 대한 변명이나 저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 꿈까지 포기하며 임신하고 결혼했고 아빠 돈까지 쓰며 그를 지지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니까 시어머님은 저보다 더 그 여자를 며느리 대접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결혼은 아이 때문이잖아. 여기서 이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살인 충동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뺨이라도 치고 머리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부모님께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부모님께 연락해 주었고 일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책 배우자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위자료는 지급할 것이며 여기서 장인어른이 제게 해코지하시면 그건 고속감이다라고 하며 뻔뻔하게 나가더라고요. 뭐 사실 이 결혼이 아이 없으면 이뤄졌겠어요. 이제라도 각자 제 짝 찾아가는 거지. 엄마는 시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옆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말려서 그러시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안고 우셨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천하제일의 불효녀가 된 기분이었을까요? 아빠는 퇴원하는 저를 데리고 나가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사셨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셔서 제 짐을 싹 다 챙겨서 저를 집으로 데려오셨죠. 그리고는 걱정 말고 몸부터 회복하자. 이혼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세상에 부끄러운 것 없이 살면 그걸로 너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언젠가 저들이 벌 받을 거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드시면서 엄마 앞에서 우시는 아빠를 보고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면서 누워있는 저 대신 모든 소송을 진행하셨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내가 얼른 기운을 차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아빠가 한 달이 조금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시긴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마치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셔서 그런 거라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지키고 발이 날 때까지 대체 몇 번이나 울다가 탈진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자 전 남편은 저를 이때다 싶어 몰아붙였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구해놓으신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을 이어나가서 위자료를 몇 천만 원 받고 승소하긴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지쳐버렸어요. 한동안 집에서 엄마랑 있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했습니다. 꿈에서 아기가 나와 울면 수면제도 듣지 않았고 엄마랑 그렇게 둘이 껴안고 울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모, 상간녀를 많이 원망했죠. 아빠도 미친 듯이 보고 싶었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건 반년 후 들려온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재혼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난감한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해주던 가장 친한 동기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동기도 물론 전 남편의 욕을 엄청 했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놓았던 공부가 생각나고 그 여자의 세련된 모습이 겹쳐지니까 저 모습이 내 진짜 미래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복학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지지해 주셨고 저는 잠을 2시간씩 자며 공부했어요. 정말 고3 때도 없었던 코피까지 흘리면서요. 전 남편의 소식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학하니까 친구들은 이미 다 졸업해서 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건 좋더라고요. 저는 졸업 후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날 엄마랑 고급 호텔에 가서 외식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 납골당도 찾아갔고요. 운이 좋은 건지 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작은 로펌에 금방 취직했습니다. 신짜배기 변호사로 자잘한 사건들부터 맡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선배였던 현재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사건 분석 파일에 의뢰인 상담까지 다 깐깐하게 검사하는 그 사람이 너무 얄밉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쓴소리를 한 날 퇴근 시간이 되면 꼭 책상 위에 커피나 쿠키가 놓여 있었죠. 수고했어요. 점점 더 잘할 거예요. 라는 짤막한 쪽지와 함께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낸 아기 엄마였습니다. 제가 공감이 가서 그런지 정말 밤새워 가면서 조사하고 준비했고 결국 원하던 위자료로 승소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현재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뭔가 하나를 해내고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어요. 바로 과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선배는 그런 제게 계속 다가왔고 저는 결국 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휴, 고생 많았네.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힘들지도 외로워하지도 마. 선배는 그렇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서 엉엉 울었고 한참 동안이나 선배는 조용히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새 사랑을 시작했죠. 선배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하는 모양이었어요. 제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저는 결혼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던 전 남편보다 훨씬 믿음이 가더군요. 그 대신 이번에는 먼저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배는 제 이야기를 미리 다 해놓았다고 했는데 정말로 선배 집에 처음 가자마자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배는 제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것부터 해서 유산에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까지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모든 걸 저에 대해서 아시게끔 말을 해놨던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느낌이어서 날카로운 선배 이미지랑 상반되는 게 신기했어요. 얘야, 왔니? 얘기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 우리 아들에게 얘기 다 들었어. 이제부터 과거는 다 잊고 우리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님께서도 그래,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널 지켜줄 거고 우리에게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하시며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몸보신하라면서 준비해두신 한약을 건네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통했고 저희의 결혼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쁜 웨딩드레스도 입고 멋진 결혼식장에서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제 과거를 아는 동기들도 네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인생 핀다 라고 하며 저와 남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볼 일도 많았고 정말 전 남편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남편은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제게 사랑한다고 해주곤 합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저희 어머님과의 사이도 좋으셔서 친구처럼 지내시고 정말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죠. 아이는 너네 자유롭게 가지고 안 낳고 싶으면 갖지 마라고 하셔서 남편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일 욕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제게 누군가 상담을 예약했어요. 가보니까 앳된 얼굴의 여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서럽게 우는 여학생을 달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은 자기가 임신 중인데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해요. 그것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자기를 상간녀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요? 임신 소식 듣고는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와이프라는 사람한테 고소장이 날라오고. 서럽게 우는 여학생을 달랬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장 큰 책임은 거짓말을 한 그 유부남에게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그 유부남 정보를 적어두고 가시면 고소장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여학생은 그렇게 했고 저는 먼저 있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던 인턴에게 고소장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학생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며칠 새 진정을 좀 하고 왔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더라도 낳고 싶다고 하더니 강단이 꽤 있어 보였죠.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와이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쳐들어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가 득볼 게 대체 뭔데?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거 나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학생을 끌고 가려는 남자의 팔을 있는 힘껏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 남자도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추레한 얼굴의 그 남자는 바로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둘 다 굳어버렸고 그 사이에 밖에서는 소란을 들었는지 경비 아저씨랑 제 남편을 비롯한 남자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너, 선이야, 네가 어떻게 여길... 네가 얘 변호사? 남편은 이혼할 당시 아무 보잘것없던 여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떡하니 앉아있으니 너무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넌 여자 인생 힘들게 하는 재주가 여전하구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옆에 있던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리고는 다른 동료들과 경비 아저씨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 옆에 다가와 저와 그 여학생의 손을 잡고 자기 뒤로 세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신태용이라고 합니다. 선이 남편 되는 사람이고요. 지금 저희 로펌 고객님을 위협하고 계신 거 아시죠? 뭐야, 남편? 이봐요, 나도 변호사야. 지금 그건 변호사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찰 부를까요? 전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여학생에게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더니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여학생에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차라리 잘 됐어요.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런 판사님도 학생이 꽃뱀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셔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님의 아픈 기억을... 제 아기는 죽었지만 학생의 아기는 아직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밀고 간 건 혼인 빙자 사기와 양육비였어요. 여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든 죄를 주기 위해 더 신경 썼고 뭐 하나 빠진 게 없는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남편은 결국 향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혼인 사기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 자격도 1년 정지가 됐고요. 동시에 부인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들어보니 부인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위임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 사무실에 오랜만에 전 시모도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고 토끼 눈을 하더니 달려와서는 그래도 몸 섞고 같이 살았는데 한 번만 도와줘. 변호사 일은 계속하게 해줘야지. 제발.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전혀 안타깝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아줌마 같은 분이 함부로 찾아와서 그런 모습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몸을 섞어요? 말 함부로 짓거리시면 고소할 테니 당장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며 나갔어요. 아마 집안에 대들 보였던 자기 아들이 이제는 변호사도 당분간 못하게 됐으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건 당연하겠죠. 그 후 여학생은 출산을 해서 미혼모 시설과 국가 지원들을 잘 알아본 후 현재 아이를 키우며 네일아트 샵에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양육비는 밀리더라도 달마다 주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 너무 적게 주거나 끊기면 바로 와서 고소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동기들을 통해 소식을 간간히 들은 전 남편은 완전히 패인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이 걸리니까 술집이나 고깃집, 심지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하는 걸 본 동기도 있다고 해요. 로펌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뭘 쓸 거리가 있어야 하죠. 간신히 양육비 보낼 돈 벌면서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도 불쌍하게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남편과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일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